자,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또 여전히 미국 방문을 발판으로요. 이 두 나라 주요 기업들이 연이어 이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관련한 계약, 양해각서 체결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모두 11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라고 하는데, 자, 이종환 교수님, 이제 회담 끝나고 나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었었죠. 이제 우리 기업인들이 가서 여러 가지 교류가 이어졌었는데, 그 내용들 한번 총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산업이 조선 산업이고요. 이건 군사 안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군력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사업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이 왜 필요하게 되면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져야 되는데 특히나 SMR이든 뭐 일반 원전이든 미국 내 원전 기술만 가지고 이걸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원전 개발 업체, 원전 설비를 하는 업체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전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들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손발이 묶여 있죠, 미국 원전은. 미국 원전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흔히 말해서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은 있으나 이걸 건설해서 적기에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뭐 테네시밸리라든지 이런 데서 뭐 60기가짜리 원전을 짓는다 만다 굉장히 큰 이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나라에 도움 없이 건설한다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전 세계 원전이 한 400~500기 정도 되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거는 또 미국에 살 수가 없고 프랑스도 좀 어렵고 프랑스는 공기 같은 데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 어떤 힘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OU를 보시면 조선은 당연히 공동투자 프로그램 마련해서 HD 현대하고 산업은행 미국의 카운터파티가 그 공동투자를 하겠다라는 인프라 관련해서 공동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삼성중공업이 중심이 돼서 MRO 흔히 말하는 수리 관련해서 어떻게 보자라면 같이 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밑에 부분 그 원자력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의 에너지 사정이 그렇게 크다. 그리고 미국은 SMR로 자꾸 이전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SMR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흔히 말하는 제조 설비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의 한수원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SMR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AI 대형 원전, AI 캠퍼스 대형 원전 같은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AI 캠퍼스에서 원전 화력, 뭐 태양광 통합 운영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한수원이라든 이런 데서는 발전기 설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건설로 들어가는 거죠, 원전 건설입니다. 건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산 우라늄 농축을 좀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또 이슈가 나오면서 우라늄 농축에 관한 MOU 같은 것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항공하고 LNG하고 핵심 광물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항공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잉 항공기를 100대 가량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E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엔진 구매 이런 것들을 하고 정비 위탁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 사실은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LNG 분야에서는 기존에 나온 것처럼 뭐 사실은 뭐 천억 달러 규모의 천억 달러 투자를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수입을 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좀 구체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려 아연이 이제 게르마늄 같은 것들을 장기 공급하겠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하고 원자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요가 즉각적이고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MOU가 이루어졌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MOU 체결된 것 보시면은 현재 주식시장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MR로 나오면서 좀 주가가 연이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오션, HD, 뭐 현대중공업 외에도 또 삼성중공업도 조선의 또 하나의 파트너가 됐다. 이런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 교수님, 이제 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깜짝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좋았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도 좋았는데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아주 괜찮았다라고 하는데 누가 등장했냐면요.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나오고 뭐 이재용 회장과 포옹하는 장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미디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한번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비단 3실장만 워싱턴으로 같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기업 총수들이 총력을 기울였죠. 16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참여해서 미국 측에 대한 이제 투자 계획을 상호 논의했는데 그중에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의 그 협력에 관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제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의 CEO 요. 이런 만남 같은 게 이제 상징적인 모습이었죠. 엔비디아가 굉장히 반도체에 강한 회사이지만 또 HB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삼성전자와의 이제 전략적 제휴를 어떻게 하느냐가 계속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첫 걸음으로서 또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정상회담으로서는 성공적이었으나 지금 한국의 이런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긍정적으로 반등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동 합의문이 발표된 것도 아니고 문서화요. 예, 문서화입니다. 특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견해차가 크고 여기에 따라서 굉장한 이견이 있다. 계속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상태인 것이죠. 네. 따라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출발점으로서 성공인 것이지 어떤 결과를 보장하는 그런 성격의 한미 정상회담은 아니고 그것을 애시당초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관세 정책이라든지 안보 정책의 성격을 봤을 때는 기대할 수 없는 너무 높은 장기적인 목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원전 얘기까지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모두 또 이따 물어보도록 할 텐데 원래 이번 원전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하나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터졌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이었었거든요. 이걸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안 들리고 있습니다.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은 좀 어떻게 됐을까요?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15년에 네. 40년 만에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20% 이상 고농축은 불가능하고 20% 미만 저농축은 한미 간의 사전 협의에 관해서 가능하다. 그것이 저거죠. 네. 소위 1, 2, 3, 1, 2, 3 협정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개시 선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아니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도 아니고 한미 네.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개시도 아니고 그것을 선언하는 거를 이번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상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네.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고 안 되고는 그 가능성도 높지 않고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이 만약에 자체 핵 무장이라든지 예.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은 큰 기여나 임팩은 없습니다. 이 카드는 이재명 정부가 워낙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외교에 시달리니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뭐라도 미국 측으로 받아야지 국민 여론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그래도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내세우는 카드로 추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권 환수 문제도 비슷한 이유에서 거론이 됐던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너무 몰리니까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동맹의 현대화. 현대화에서 한국이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는가. 그렇다면 한국도 무언가를 반대급부를 확보했다는 것이 전자권을 가져왔다는데 만약에 전자권 환수를 우리가 요구를 한다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싶은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카드가 아니었죠. 한미 원자력 협정은 개정. 네. 앞으로 10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서두르는가는 그래도 여기에 관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가능하다는 개시 선언이라도 받아낸다면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자체 핵 능력 확보를 주장했던 안보 보수주의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를 공격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좋은 카드입니다. 하지만 재처리를 하는 목적은 사실 핵무기 개발밖에 없거든요.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 신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윤석열 정부와 사회에서 재처리는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것은 평화적, 전기 생산의 목적이라는 그런 설득력이 미국에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정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국내법입니다. 네. 따라서 이 카드를 우리가 던졌더라 하더라도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혀 정치적 부담 없이 덕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고 사실상 개정은 시작도 안 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젠슨 왕 CEO까지 등장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했었던 우리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 특히 파운드리 증설이 안 나왔어요. 이제 이걸 두고 오히려 패를 아낀다, 또 이런 평가나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애플 칩도 삼성전자가 물량 받아서 이제 파운드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칩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 증설은 또 안 나왔거든요.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와 이제 미국과의 또 이 파운드리 부분이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계속 이제 네.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으면 투자에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을 자꾸 TSMC가 많이 가져가는 형국이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투자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역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미국의 파운드를 더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수주를 얼마나 하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고려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전자하고 인텔 파운드리가 협업을 해서 이제 후공정의 패키징이라 그러죠. 패키징 공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같이 해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기술 개발적인 측면이 나왔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흔히 말하는 공장 캐파를 공장에 투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었으면은 투자 의사 결성까지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은 뭐 주문은 오고 있지만 네. TSMC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 같은 것들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칩, 테슬라 칩, 이번에 물량을 받기는 했지만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조금 더 오더를 줘라. 그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겠다. 아마 이런 보관도 담겨 있다고 평가를 주셨고요. 자, 봉 교수님, 이제 이슈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에이펙 이야기인데요. 이제 에이펙에 또 초대하고 싶다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에이펙이 올 가을에 우리 경주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남북미 정상회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게요. 네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그 오는 길에 김정은 위원장과 지난번처럼 판문점에서 약식 회동을 하는 거는 가능하고 한국 측에서도 지지하겠지만 예.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총비서를 초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에이펙 경제공동체 회의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이것을 남북 간의 어떤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의 그런 다리로 이용한다면은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다음 해 의장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총리나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타진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온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국 에이펙에 참석할 인센티브가 높은 것이죠. 예. 왜냐하면 중국과의 전략적 패권 경제, 특히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자리를 그냥 용인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요. 또 중국도 미국 가긴 뭐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으로 오면 좋다. 그 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네. 오기 전에 우방국인 일본에 들려서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중국으로 와서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한 지도자가 다시 한번 비공식적인 만남을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을 에이펙에 초청한다는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것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북한이 에이펙 회원국도 아니니까요. 북한 측이 이걸 수용할 확률도 높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19년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북미 간의 대화와 이런 만남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싶어서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총비서가 왔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못 오면은 최룡이라도 보내달라고 친서를 보내고 했는데 북한 측에서는 급한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하고 나무랐습니다. 한국 정부를. 어떻게 최고 존엄을 단독 초청을 해도 갈까 말까 한데 어떻게 다른 정상과의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 끼워 넣기로 이렇게 초청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면박을 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경주 에이펙 회의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다고 해서 북한 측에서 이것을 환영할 확률이 없고 두 번째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2달도 안 남았는데 북한 체제상 어떻게 최고 존엄에 그것도 대한민국 땅에서 열리는 행사에 그런 안전을 확보하면서 참석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미중은 어떻습니까? 경주 에이펙에서. 그거는 간단한 문제죠. 예. 그거는 지도자의 의지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굳이 한국 측에서 힘을 써서 경주 에이펙에 등장하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내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는데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을 나란히 세우는 것을 이재명 정부가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이런 실용 외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급속히 사라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에이펙에 대한 또 하나의 또 의견을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종환 교수님과는 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이슈. 이게 서로가 다 언급을 안 하면서 이제 아마 다음 실무회담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언급이 되지 않았었죠? 이번 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이야기하듯이 이번에는 언급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언급이 안 됐다는 것은 아직 협상이 좀 마무리 안 됐다라는 해석으로도 좀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처음에 이제 무역 협정이 한 날 트루스 소셜에 그러니까 본인의 SNS에 그 농산물 분야를 명시를 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농산물 분야에 열었다라고 명시를 했고. 한국 이제 그 정책실장님 김현봉 정책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는 쌀이나 뭐 소고기에 대해서는 지켜냈다라고 약간 상반된 네. 메시지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미국은 미국 측의 해석이 있고 한국은 한국 측의 해석이 있는데 이번은 뭐 미국 측은 자기네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것 같고 한국은 우리나라 해석이 맞는 것 같다라 하고 있어서 협상이 100% 끝난 것 같지는 언급이 안 됐어요. 언급 네. 자체가 안 되니까 그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간이 보통은 컴프로마이즈 그러니까 흔히 말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리고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천천히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언급 안 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짧게 가고 마무리할 텐데요.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은 한화 오션이 이번에 필리 조선소에 이제 한화 시스템과 함께 우리가 필리 조선소에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의 조선소가 있는데 여기에 50억 달러, 7조 원의 추가 투자가 나왔네요. 이제 이게 약간 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이 얘기도 함께 좀 정리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마스카의 중심은 사실 가장 미국에서 바라는 것은 미국은 해군 함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주체가 뭐 미국 기업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가서 하는 것도 긍정적이다라는 아마 이슈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하나오션에서는 이제 7조 원 가량의 투자를 해서 한 해 20억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20대 가량의 선박을 만들 수 있는 20척이죠. 20척 네. 예, 20척 가량의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닦는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산업협력 펀드 같은 것들 통해서 이제 저리로 우리나라가 그 자금 제공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마무리는 우리 봉영식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이슈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평가 한번 해주시죠. 이번에 필리 조선소 이재명 대통령 방문은 신의 한 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습니다. 미국은 선거인단을 획득하는 절대 과반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같은 경합주를 꼭 잡아야 되는데 저기에 지금 주지사로 있는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같이 안전모를 쓰고 있던 주지사가 다음에 가장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네. 조시 샤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펜실베니아의 조선 산업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것은 마가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주창하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에게도 좋은 소재고 네. 펜실베니아 주지사인 조시 샤피로 민주당 대권 주자에게도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네. 2028년 대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빛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번에 한미 동맹도 총평해 주시죠.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동맹의 현대화에 관한 미국과 한국 간의 다른 해석을 그 간극을 좁혀 나가야지 그 다음에 한국은 그 카드를 가지고 중국과의 대중 외교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 이어지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내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봉영식 연세대 교원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